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직군 특집 기획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 키우는 개발자 제나토리입니다. 소개하셔야죠, 야곰님. 네, 안녕하세요. 야곰입니다. 저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프로그래머죠. 네, 안녕하세요. 아궁이에서 IT가 궁금한 일을 맡고 있는 라키입니다. 와. 오늘 좀 기운이 이렇게 퍼뜩퍼뜩 안 나죠, 왜? 네, 오늘 좀 기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제나토리님이 못 왔기 때문이죠. 아까 소개한 건 네, 접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좀 네. 바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회사의 중대한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중역이죠, 중역.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녹음 2시간 낸 거 아니죠? 녹음 2시간 전에 펑크 낸 거는 또 를 정정하신 거구나. 아, 그럼요. 삐 해야지. 이렇습니다. 근데 제나토리님 없으니까 좀 그러네. 그죠? 약간 윤활유 역할이었는데요, 그죠? 맞아요. 헛소리 전문이었는데. 맞아요. 이거 듣지 않겠죠? 제나토리님 솔직히 안 이거 듣잖아요. 시험해보자. 이 욕을 일단 바가지로 해보고 아하. 다음날 삐쳐있으면 들은 겁니다. 제나토리님 이거 들으면 꼭 문자 주세요. 맞아요. 카톡 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IT 쪽에 이제 직군들 소개하는 시간 중에 기획자 특집입니다. 그래서 IT에 다양한 직군들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직군도 많고 평소에 보는 직군들도 많은데 뭐 프로그래머 아니면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쟤네들 컴퓨터 하는 애들 그 정도로 이제 IT 직군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자 분들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 있는 기획자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 눈 뜨고 보니 기획자가 돼서 이제 1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기획자 노루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흘러서 IT 쪽에 한 지금 4년째 몸을 담고 있는 자몽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너무 저 혼자 리액션 하려니까 그러게요. 누가 자꾸 눈에 밟혀. 그분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되게 아쉽네요. 제나토리님 사랑해요. 이런 분위기. 뭐 괜찮아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얘기들이라서 우리는 항상 그래왔으니 그쵸.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이 혹시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요즘에? 네,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는데 담당하는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담당하는 파트가 좀 차이가 있고 하나의 서비스를 같이 기획하고 있어요. 네. 같은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계신데 조금 담당 업무가 다른 거군요. 네.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거다 이런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원래 자몽님이랑 저랑 그 하나의 서비스를 이제 별도의 영역 구분 없이 같이 기획을 하다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 한 가을, 겨울쯤부터 새로운 서비스 기획 팀에 2명이 같이 조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현재 뭐 디테일하게 공개할 수는 없으나 메신저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자몽님은 메신저에서 이제 사용자 쪽에 실제 메신저를 쓰는 사람들이 보는 화면 쪽을 만들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 메신저를 좀 더 확장해서 개발자분들이 쓸 수 있는 방향의 모습을 그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의 서비스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밑에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있잖아요. 자몽님이 맡고 있는 메뉴와 제가 맡고 있는 메뉴가 전혀 다른 메뉴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까요? 네. 그러면은 메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의 뭐 앱에서 하위 메뉴 카테고리를 하나씩 맡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봐도 쉬울까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주로 뭐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만드는 쪽에 속해 있다면은 이제 노루님은
약간 거기서 이제 좀 더 개발자분들이 저희 서비스에서 뭔가 더 다른 것들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쪽을 더 많이 보고 계시고 네, 저는 약간 기능들 위주로 이렇게 서비스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을 하기 전에 기획자라는 이 직군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라는 거를 좀 한마디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모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궁금. 자몽님이 소개를 근데 해주시죠. 되게 정의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서비스 기획자는 사실 저는 항상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개발이랑 디자인 빼고 다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위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코드를 짜서 돌아가게 하는 일,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일인데 그것들 외에 일을 다 한다라고 보면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획자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오해가 너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뚝딱뚝딱 해주는 거 아니야? 너는 너 막 계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하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너가 짱이냐? 막 네. 이런 거. 너가 말하면 다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시면 두 분은 지금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선임이세요? 원래는 네. 제가 이전에 같은 서비스, 지금 현재 서비스 말고 이전 서비스를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자몽님의 선임이었고 그러니까 노루님이 자몽님 네, 선임이셨고 제가 사실 자몽님이 아까 소개할 때 흘러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제가 그 길을 흘러서 만든 사람이 저고 사실 저 때문에 IT의 기획자로 입문을 하게 되신 거고 현재는 선임 구분 없이 이제 맡은 메뉴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그 선임의 개념은 없어졌어요. 약간 동료의 개념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다. 네 맞아요. 말이죠. 네. 네. 근데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물어볼 때 말고 주변 어른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느 회사 다녀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 그럼 너 그 회사에서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을 안 해요. 놀아요. 이걸 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쵸. 사실 저는 그냥 나 거기 회사 다녀. 나 그냥 그거 만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노루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배워가야겠어요. 노루님 설명 들어보자. 저는 자몽님 연차 될 때는 저도 엄마, 아빠, 아버지한테 설명을 피했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IT 업계 다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하냐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저한테도 한창 물어보시죠. 부모님이. 약간 다른 뉘앙스 아니야? 뭐 하냐? 그런 것도 뭐 좀 하냐? 있긴 있어요. 네. 네, 그쵸. 그래서 죄송해요. 설명할 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요. 요즘에는 어머니 아버지도 핸드폰에 카톡은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쓰시는 이 카톡 같은 이렇게 이 아이콘을 이렇게 핸드폰에서 누르면 이게 열리잖아. 채팅방에 열리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버튼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능을 넣어주세요 해서 같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야 네가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라고 그치.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개발자고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내는 사람이 디자이너인데 그럼 너는 뭐 하냐? 그럼 나는 이런 기능을 이런 위치에 이렇게 누르면 뭘 해주세요.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IT 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제 카카오톡 같은 앱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국내 스마트폰이 이제 막 들어올 시점에 제가 IT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앱들이 없었던 시장이라. 그쵸. 근데 요즘은 설명하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작용은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모든 핸드폰에 앱들이 안 되면 저를 찾으세요. 카톡으로 얘야 이게 안 된다. 우리 누루야. 딸이 전문가야. 네. 저도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그쵸. 네 아마 개발자분들은 컴퓨터 전공하면은 컴퓨터 수리하는 거 다 맞아, 물어보시잖아요. 맞아. 무슨 컴퓨터 사는 거 좋냐. 아마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전혀 모릅니다. 진짜 저희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맞춰달라 그러잖아요. 나 네. 한 100만 그쵸. 원에 맞춰줘. 맞아요. 그 용산 가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쵸. 글로 가면 고장 나면 되는데. 다 수리해달라고 하는데 네. 저희 잘 어른들은 모르고. 그쵸. 맞아요. 전혀 모릅니다.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카톡 같은 거 잘 안 되면 야 이거
이거 왜 나는 안 되냐 물어보면 나는 카카오톡 기획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약간 그리고 저희가 핸드폰별로도 또 담당자가 나뉘어지거든요. 기종별로? 네, 기종별로.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랑, 되게 특징이 달라서 그렇죠. 기획자 중에서도 아이폰을 주로 많이 기획하시는 분들은 또 안드로이드의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물론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데 저는 아이폰 쪽만 또 되게 오랫동안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헤매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실망하신 눈빛이 보이죠. 약간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하냐 이러지. 네. 저도 안드로이드 폰을 쓰질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뭐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열심히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아. 어른들은 사과 안 쓰잖아요. 그쵸. 다 안드로이드 쓰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네. 근데 어른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건물을 가서 미장하고 건물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가 써봐야겠네요. 건물을 짓는다고? 그 나는 짓는 거지. 왜 반말하세요? 라고 하시겠죠. 네.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이나 뭐 음. 주변 사람들 IT 직군에 없는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좀 비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아직도 이제 좀 어른들은 저한테 컴퓨터 고쳐달라고 많이, 물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가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시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네. 두 분이 이제 기획 업무를 하고 계신데 뭐 아까 노루님은 10년 경력 되셨다고 했고 노루님이 이제 자몽님을 이끌어주셨다고 하는 걸 봐서 자몽님은 노루님보다 경력은 좀 덜 되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제 기획자의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뭐 일단 취업이겠지만 뭐 어떻게 그래서 이 업무를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사실 IT 기획자 하면은 어떤 전공 했는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사범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지리교육이거든요. 와우. 완전 다른 분야인데 사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제가 이제 졸업할 시기에 이제 벤처 막 스타트업 열풍이 엄청 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제 한 기수 선배가 창업을 막 한 거예요. 사범대 나오신 선배님이? 아니에요. 복수전공학과 선배님이. 그래서 네. 제가 얼렁뚱땅 이제 뭐 MT 가서 친해지고 막 이러다가 창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셨냐고. 그래서 저는 벤처, 스타트업 이런 건 정말 듣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회사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홍대가 이제 막 뜰 시점에서 합정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망원, 상수 하나도 상권이 없을 시절에 홍대 사무실이 있으니까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진한 대학교 졸업반인 제가 홍대에 홍대도 갈 겸 그래 놀러 가자 해서 연락을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선배가 갑자기 앉혀놓고 이렇게 커피 같은 걸 한 잔 주더니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야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노루야 너 졸업이 언제지? 물어보더니 저 여름 졸업이다 했더니 그럼 시간이 좀 나면 우리 회사에서 일 좀 해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그 아이템이 창업 아이템이 그리고 실제로 그 창업 아이템이 거의 그때는 시장에 별로 없던 아이템이고 현재는 진짜 활발한데 얘기를 하자면 데이팅, 소셜 데이팅이었고 매칭해주는 네, 그래서 그때가 거의 뭐 앱도 없을 시기고 거의 그 컴퓨터 웹사이트로 접속해서 지금은 다 모바일 앱으로 하지만 그때는 PC 사이트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네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재미로 한 반년쯤 하면 되겠지 하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운영을 시작했어요. 운영이라 하면 이제 뭐 사람들 고객의 소리 이런 거 응대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답변해주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모바일 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회사에서 결정을 하게 돼서 갑작스럽게 기획팀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좀 연차가 있으신 기획자분이 입사를 하셔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야, 너가 여기서 일해보니까 여기는 어떤 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거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답변을 썩 마음에 들게 했나 봐요. 그분 마음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획팀을 처음에 초창기 기획팀을 꾸렸는데 전 사실 IT 기획팀이 뭐라는지도 몰랐는데 그분 덕분에 이제 처음에 3명으로 시작한 기획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앱이라는 걸 개발해보고 모바일 앱이라는 걸 만들어보고 개발자가
기획자가 뭘 하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발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현재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대기업까지 쭉 흘러 들어가서 이제 10년 차 가까워지는 기획자가 됐죠. 네. 아 그럼 죄송한데 원래 이런 컴퓨터나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왜냐면 말씀하신 전공과는 전혀 다른데. 전혀 관심이 있다거나 제가 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제가 컴퓨터를 했다는 거는 옛날에 유행했던 한글과 컴퓨터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해본 적이 없었고 핸드폰도 저는 얼리 어답터는 또 아니에요. 네, 저는 취향이 확실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딱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런 취향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IT 최전방에서 또 일을 하고 있게 됐네요. 시간이 지나니. 자몽님은 어떤 계기로? 저도 노르님처럼 과가 이런 쪽은 아니었어요. 원래 과가 저는 이제 미디어 쪽을 공부했었는데 학부 때 그때 저희 과에 복수 전공으로 이런 IT 관련된 뭐 융합 어쩌고 저쩌고라는 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저도 약간 어떻게 좀 불순한 의도로 거기 가면 그래도 먹고 살 길은 하나 있겠지라는 조금 중요한 의도인데 조금은 그 불순한 의도로 들어갔고 이제 원래 저는 올드미디어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취업 전선을 거치다 보니까 그냥 이런 IT 쪽도 기회가 닿으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른님을 만나서 길을 트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노른님처럼 뭐 개발자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뭐 디자이너가 뭘 하는지 기획팀이 뭘 하는지를 사실 전혀 지식이 전무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는 사실 딱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협업하기 전에 기획자의 어떤 순수한 그 망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딱 그 단계까지만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은 회사 가면 다 만들어지겠지? 막 이런 이제 희망에 부풀어서 사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제 기획자라는 직업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약간 복선이야. 네. 그치? 복선이에요. 현실의 얘기가.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노른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하면서 현실을 조금 더 보게 된 거죠. 현실에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하고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힘들기도 했지만 이게 좀 힘들어서 그런지 조금 작은 성과가 나면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직업의 어떤 매력을 크게 느끼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기획자라는 포지션, 그러니까 이 서비스 기획자라는 게 물론 업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IT 회사 자체의 어떤 조금 유연한 분위기, 사람들이 좀 더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좀 큰 메리트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흘러서 오게 된 것 같아요. 두 분 다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 외로 정말 그 지금 하시는 일과는 어쨌거나 대학교 때나 학교 생활하실 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대단하다. 신기하다. 다들 근데 취업하면은 본인 전공이랑 맞아요. 엮여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원래 그리고 문과들이 나 문과 만나서 반갑다. 네. 맨날 이놈 IT 이놈 IT라고 하면 되죠. 안 근데 되죠, 서비스 기획자는 진짜 전공 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몽님이랑 저도 문과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컴퓨터나 뭐 기계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도 IT 서비스 기획자 분들은 되게 많고 진짜 서비스 기획자의 전공은 어느 파트에서 오던 되게 장점이 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준비했던 질문에 답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전공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가져왔는데 근데 정말 많이 무관합니다가 답이겠네요. 네. 어떤 전공을 하든 그게 되게 역량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사범대 출신이고 사범대 출신은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교생 실습을 가야 돼요. 저도 교생 실습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과는 다르게 밥을 벌어먹고 살려면 말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낮은 연차일 때부터 그런 발표를 하거나 그러니까 기획자들은 사실 뭔가 설득의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개발자나 디자이너한테 왜 우리 서비스에 이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왜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를 띠면 안 되고 이런 피드백들을 계속 주고받는데 사실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설득의 기술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제 전공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전공자에 따라서 다들 본인의 지금 서비스 기획자로 일할 때 내 전공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거면 저도 이과랑은 많이 먼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개발자분들이랑 이제 친숙하게 일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업계의 비전문가로 들어와서 네, 맞아요. 나한테 뭐 이런 표현이 좀 좀
불경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한다고?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같이 일하려면은 저 사람이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그쵸, 해줘야지 그쵸.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문과가 이과랑 가장 가깝게 일하는 직업 같기도 하네요. 네. 이 업계에 일하시면서 전공이 어쨌든 공대에서 출신하시지 않은 분들은 처음 만났어요. 근데 뭐 디자이너도 그렇죠. 나 제나토리 갑자기 제가 아른거리는데 전공이 뭐셨죠? 그분이? 아니 제나토리님이요? 네. 아니, 제나토리님은 원래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공대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근데 저도 엄밀히 말하면 저도 사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미안 못 봤다고. 제가 옆에 두고 네. 몰랐어요. 저도 정말 아유 우리 저도- 세월이 무색하다 네. 진짜. 아니 근데 저도 노루님 말씀 되게 공감 많이 하는 게 저는 근데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 잘 못하잖아요. 저 쑥스러움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제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가끔 그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되게 저 가끔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만의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되게 말씀 잘하시는 개발자이거든요. 왜냐면 개발자들 특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개발자분들이 이제 컴퓨터 언어를 다루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인간의 언어에 서툰가요? 인간의 서툰 정도는 아닌데 약간 비IT인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뭔가 특징적인 게 뭐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쓴다거나. 네. 뭐. 뭐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건데 이제 IT 업계에 오래 일하면은 단어 같은 게 네. 일반 다른 비IT 업계인들이 안 쓰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그런 거 쓰지 않나요? 릴리즈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되게 많이 해방시키다. 써요. 네. 문과 네. 알아서. 그 릴리즈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장애 이런 것도 일반에선 잘 안 쓰는데 저희는 서비스 장애가 났다. 뭐 이런 표현들도 IT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비IT인들이 안 쓰는 표현들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재밌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이 IT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롤백 뭐 이런 거 아시죠? 야구님은 아시잖아요. 저희가 장애가 나면 나간 걸 롤백해야지. 근데 되돌린다 뭐 이런 의미. 맞아요. 네. 그 나간 버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야지. 약간 이런 개념인데 롤백인데 제가 남편하고 얘기할 때 롤백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남편 이해를 잘 진짜 못하는 집에서 거예요.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롤백은 어떤 그냥 경우에 쓰죠? 진짜? 뭔가 문제가 터지면 아씨 롤백 해야겠다. 막 이런 얘기 저는 되게 많이 쓰는데 네 롤백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그쵸, 상황에서. 근데 남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몽님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가족끼리 얘기를 하다가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선을 그으시는데. 네. 아직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 문과에 그게 향이 남았다. 근데 라키님도 근데 그런 거 많이 쓰지 않아요? 저요? 저는 이게 사실 그 IT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IT 용어 말고 그 분야의 용어들 많이 쓰지 않아요? 업계 업계 특징 용어들. 약간 이런 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갑자기 나의 어. TMI 물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전공은 당연히 이쪽도 아닐 뿐더러 저는 신문방송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계 용어라는 게 사실 그들끼리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이쪽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까 잠깐 생각나는 게 뭐 시스템 쪽 용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뭐 인풋 아웃풋 이런 얘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다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꼭 저는 진짜 많이 써요. 그렇죠. 인풋 대비 아웃풋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되게 시스테매틱하다 멋있다 막 이러니까 주로 많이 쓰려고 해요. 맞아요. 문과 그렇군요. 출신들이 인풋 아웃풋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없어요. 근데 생활 용어들 그럴 수 있. 저는 오히려 안 쓰는 것 같아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나요, 가족들과? 맞아요. 내 집에서 타입이야 내 타입.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몽님이 아까 이제 막 내가 이런 거 상상하고 이런 거 기획하면 다 만들어주겠지라고 했는데 실상 어땠어요? 처음에 가장 내가 좀 절망감을 느꼈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장 와 이게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르구나 했던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뭐 딱 정규직으로 입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좀 인턴 기간도 갖고 그런 버퍼 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때 보고 들은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있었는데 간접적으로 느꼈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노루님의 그런 업무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깨지는 걸 많이 봤어요. 약간 네. 약간 교생 나갔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런 느낌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뭐 구체적인 뭐 토픽은 생각은 안 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그땐 저희가 되게 좀 10명, 15명 이렇게 좀 작은 팀이었는데 이제 노루님이 뭐 이걸 뭐 이렇게 가보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개발자 디자이너분들이 너무 반대 의견을 너무 강렬하게 막 내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뭐 개발자분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게 맞는 것 같다. 뭐 디자이너분들은 디자인 관점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뭔가 기획자가 꼭 그렇게 어떻게 가자고 해서 순순히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다르구나 현실은. 이 사람들의 논리를 그리고 사실 논리를 기획자의 논리와 개발자의 논리, 디자이너의 논리를 다 비교해 보면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논리는 기획자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기도 하고 뭐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하니까요. 근데 기획자의 논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되게 까기 좋은 로직일 때가 많거든요. 저도 자꾸 이런 단어를 쓰네요. 로직 같은 단어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 장난 아니다. 저 개발자 디자이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진짜 논리를 진짜 엄청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원했던 그 상상을 진짜로 실현을 하려면 그런 간접 경험에서 많이 느끼기도 했고 저도 본격적으로 뭐 제 업무를 받으면서도 이제 실전 파이터가 된 거죠. 이제 그 뒤로. 근데 되게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톤을 봐도 이런 표현 죄송해요. 근데 노루님은 파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이게 뭔가 있어. 근데 스웩이 느껴져. 스웩 있어요. 근데 자몽님은 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또 그렇고 지금 뭐 안 보이시겠지만 되게 좀 뭔가 이렇게 뭐라지 부드럽고 부드러운 여리여리하고 이미지, 여리여리한 그게 있어서. 노루님은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요? 노루님은 제가 봤을 때 제 타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근데 아무튼 너무 이렇게 그 말씀하신 거 어떻게 이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과 어떻게 보면 좀 대면치한 상황일 때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기획자가 이제 보통 대기업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이 일하는 저는 저연차인데 같이 일하는 개발자 디자이너분들은 뭐 최소 6년차, 7년차, 8년차 이렇게 연차가 되니까 사실 더 저자세가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저자세가 나오는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네 그렇군요. 안 되는군요. 네 정말 제가 생각이 짧았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파이팅을 하기 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가죠.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막 그렇군요라고 먼저 밑밥을 깔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제 의견을 약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방어 논리가 나왔을 때 약간 쾌감을 느껴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난 다시 준비해봤지. 되게 토론을 하듯이 회의가 되겠다. 그럼요. 그게 엄청 쾌감을 주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또 이따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좀 싸워! 파이트!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요령이 생기죠 사실. 맞아요. 요령이 생기는 거에 가깝고 파이트보다는 달래주는 그쵸. 거에 가까워요. 맞아요. 약간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저를 이제 기획자와 의견이 다를 때의 상황이 있고 주로 또 난처한 상황은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대립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중재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몽님이 들어왔을 시즌에 저희 그 15명 되는 팀들은 디자이너 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나 저나 의견이 되게 뚜렷하고 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말로 펼치는 걸 좋아하는 개발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되게 달라요 스타일들이. 근데 예전에 일했던 조직은 되게 기획자가 뭐를 해주면 그랬어 내가 해줄게 약간 이렇게 도와주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 당시에 팀들은 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난 저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싸우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허허실실 이제 웃으면서 그래 그것도 맞다 이것도 맞다 이렇게 막 달래주면서 저는 이제 중재안을 찾아야 되는 역할을 했던 적이 제일 많았고 실제로 이제 저를 공격함으로써 이제 그 둘이 한 편이 맺어지면 저는 또 좋은 입장이 되는 거죠. 오히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획자가 그 자몽님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비전을 제시하면서 청사진을 쫙 펼쳐서 저희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 기능을 넣어야 되고 이 서비스를 내면 대박이 나요. 막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부탁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고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양쪽 입장의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중간자적 입장을 맞추면서도 또 시장에서는 실제로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써요. 이거는 저희가 꼭 가져가야 돼요. 개발이 어렵고 디자인이 힘들더라도 이거는 꼭 가져가야 돼요. 약간 주정할 줄 알아야 되고 좀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달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저는 자주 웃어요. 자주 웃어요. 효과가 있나요? 엄청 웃는 나체는 침을 못 뱉습니다. 성격 좋은 기획자라는 어떤 그 네. 뉘앙스가 딱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연말에 그 저희 회사는 다 주관식으로 이름을 실명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같이 업무한 프로젝트. 네, 서로 평가를 해요. 근데 그때 저랑 가장 많이 의견 대립을 했던 개발자분이 진짜 1년 동안 진짜 이렇게까지 부딪히면서 할 수 있나라고 했던 분이 연말에 평가에 나는 노루님이 항상 웃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약간 이런 피드백 주신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약간 화가 나서 좀 얼굴이 붉어지거나 귀가 빨개지더라도 저는 항상 웃으면서 그래요? 네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다 받아쳐주니까 되게 약간 그런 게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셔도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네. 슬픈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렇죠. 웃는 날에 침을 못 뱉는다. 네. 좋은 교훈이네요. 자몽님은요? 저는 아직 스킬을 계속 배양해가는 중이어가지고 배양은 또 우리 쪽 업계의 용어인데 아무튼 스킬을 아직 늘려나가고 있는 중인데 요즘 제가 좀 쓰려고 하는 거는 좀 동의해주기. 그러니까 맞아요. 뭐 개발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땡땡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땡땡님 생각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듣는 분도 약간 본인의 의견이 저한테 와닿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상 제가 정말 회사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100% 이해가 안 되는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쪽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는데 그래도 하나는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요즘 많이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제가 IT 업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보통 이런 프로젝트에 주로 투입을 돼서 이제 기획 업무를 하실 텐데 이 기획자들끼리 모인 팀이란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어느 정도의 사실 결정권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지도 궁금한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이렇게 뭐 세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기획자로서 홀로 투입이 돼서 뭔가 고군분투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나에게 결정권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결정권이 있어서 만약에 방향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틀어져도 뭐 이 정도 오케이라고 이게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상위 어떤 보스나 기획 쪽의 보스한테 보고하고 허가 받고 오케이 그건 오케이 막 이렇게 하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질문이 생각보다 날카로워. 나 조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진짜로. 왜냐면 나 내 물을 만난 느낌이야. 저희 예상 외에 지금 선전해주고 계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돌아와라잖아 또리야. 네. 설명을 드리면 IT 업계는 이제 조직 구성이 뭐 다른 업계도 다 비슷하겠지만 기능 조직이라는 게 있고 목적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능 조직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은 디자인팀, 개발자는 개발팀, 기획자는 기획팀으로 구성이 각각 다른 별도의 팀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때 기획팀에서 요 업무를 요 서비스 담당할 디자이너 누구누구, 개발자 누구누구, 기획자 누구누구 나와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이제 기능 조직이라고 보통 불리고요. 목적 조직이라고 하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다 버무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15명이 되게 치열하게 논의했다라는 거는 목적 조직이었고 그거는 이제 기획이고 디자인이고 개발이고 다 그냥 한 서비스를 향해서 다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하나의 그냥 공동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서는 보통 이제 물론 그런 목적 조직도 예를 들면 팀이라고 하면 그 안에 팀장이 있겠죠. 근데 팀장이 개발자일 수도 있고 뭐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기획자일 수도 있고 되게 상황이 다양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팀장이 결정을 하긴 하지만 안에 있는 목적 조직 안에 있는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직군들이 다 같은 목소리를 동등하게 내는 형태고요. 이제 기능 조직같이 각각 별도의 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뭔가 구성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겠죠. 일반 회사들도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지시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런 기능을 만들거나 하는 형태고, 저희가 지금 일하는 형태는 기능 조직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몽님이 담당하시는 그 메뉴는 또 담당하시는 다른 개발자분, 다른 디자이너분들이랑 얘기를 하시고, 제가 맡은 또 자몽님과 다른 메뉴를 저는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개발자, 다른 디자이너 분이랑 얘기를 하는 형태. 근데 어쨌든 저희는 하나의 서비스 안에 그 기능들을 다 녹여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팀의 규모랑도 약간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관련 직무끼리 모여 있는 조직 편성을 목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기능 조직이요. 디자인끼리 모여 있고 개발끼리 네, 모여 기능 있는 게 조직. 기능 조직.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이렇게 뻘쭘하신 표정 처음. 죄송합니다. 너무 아니 정색했나요? 너무 헷갈린 거. 내가 네. 나는 기능 만들 거면 기능을 만드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기능 조직이죠. 그렇군요. 그럼 같은 기능 왜 웃으시죠? 아니.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기능 조직. 네. 그러면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뭘 만들겠다 해서 목적 조직. 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뭐 채팅 서비스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디자이너 뭐 누구 다 모여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 이게 목적 조직인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뭐 기획자 따로 앉아 있고 디자이너 따로 섹터에 앉아 있고 이런 건 이제 기능 조직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앉아 있죠. 네. 네. 그래요? 네. 기획자 따로 디자이너 따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래서 거예요? 자몽님이 맡은 기획 파트랑 제가 맡은 기획 파트가 서로 나눠져 있고. 네. 근데 이건 서비스의 규모가 얼마큼 큰지에 따라 또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는 기능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목적 조직이면은 이제 그냥 디자이너 옆에, 프로그래머 옆에, 기획자 옆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많이 앉아 있죠. 네. 그렇군요. 옆에서 라키님이 지금 쳐다보면서 엄청 웃고 계세요. 내가 이 분야는 용어가 너무 헷갈린다. 제가 맞아요. 이런 용어에 취약하거든요. 맨날 용어 설명하면서. 네.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같은 조직이면서 같은 조직이 아닌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같은 조직이기는 한데 약간 업무에 있어서는 지금 노루님이랑 저도 업무가 크게 겹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크게 겹치지는 않아서 뭐 기획 회의를 같이 한다거나 뭐 리뷰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그래서 같은 조직의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네, 좀 업무가 아예 나뉘니까.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분이 약간 걸어온 길이 약간 다르잖아요. 자몽님은 그래도 계속 큰 회사에 있었고, 노루님은 좀 이제 작은 회사에 어쩌다 보니 앉아 있다가 보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작은 회사에서 일할 때 기획자로 일했을 때랑 지금 좀 큰 조직으로 와서 약간 이제 연차를 쌓고 보는 이 조직의 모습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크게 다른 게 와닿아요? 일단은 작은 회사에서 기획자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자몽님이 말씀해 주셨던 기획자는 개발이랑 디자인 빼고 다 해. 이게 정말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에서는 진짜 기획자가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하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하나의 뭐 웹사이트가 나올 때 이제 코딩과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다 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장을 쓴다던가 문구를 다듬는 작업. 저희는 워딩을 워싱한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문구를 다듬는, 예를 들면 그런 건 사실 카피라이터라는 직책이 있지만 작은 회사는 카피라이터를 뽑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카피라이팅도 다 기획자가 하게 되고요. 뭐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막 채용도 보통은 기획자가 많이 맡아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여기에 약관을 써야 되는데 약관을 누가 쓰냐, 기획자가 써야지. 약간 뭐 이런, 정말 개발자가 개발만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역할들 다 되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기획자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은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 요즘엔 데이터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되게 많이 봐요. 실제로 여기에 몇 명의 사용자가 오늘 몇 시때 이 앱을 눌러가지고 어떤 걸 눌러봤
받고 뭘 했고 이런 걸 데이터를 쭉 분석하는데 대기업에서는 보통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 데이터 만드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실제로 조회해서 볼 수 있는 화면 같은 것도 다 따로 만드는데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그런 것도 다 직접 기획을 했어요. 여기에 이런 페이지에서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만들어서 봤었고 실제로 매일매일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서처럼 만들어가지고 전체 사내 메일링 뿌리는 것도 제가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앱을 받으시면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 노트라고 하는 메모가 있어요. 로그를 이렇게 만드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카톡 업데이트되면 카톡의 이번 버전에 무슨 기능 버그 들어갔습니다. 잡은 거, 네, 이런 거.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는 문구도 다 기획자가 해요. 그런 그러니까 정말 개발과 디자인을 뺀 나머지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것들을 기획자가 하는데 대기업에 들어와서는 저는 대기업에 들어와서 지금 맡은 서비스가 현재 이전에 자몽님을 처음 만날 때 했던 서비스 그리고 지금 맡은 서비스 이렇게 두 개를 경험해보고 있는데 이전 서비스는 작은 회사에서 있을 때랑 거의 비슷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개발자 5명에 저 혼자 기획자였고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악하게 온갖 심지어 디자이너가 없으니까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도 제가 막 찾아가지고 온라인에는 그런 좋은 소스들이 있거든요.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아이콘이나 뭐 그런 컬러 칩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 컬러 칩으로 요 아이콘을 넣어주세요. 이런 것도 다 제가 맡아서 했었고 디자이너가 따로 없었어요? 네,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이너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이제 기획자도 들어왔으니까 디자이너를 주세요.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그렇게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컬러 칩을 찾아다가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메인으로 해주세요. 막 약간 이런 것도 했었고 지금은 근데 또 되게 달라요. 지금은 기획자만 거의 13명이 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도 거의 한 50명, 60명쯤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맡은 파트에 있어서 이제 맡은 그 분야, 메뉴에 있어서 이제 기획만 하고 이제 개발자랑 좀 더 밀접하게 얘기하는 형태고 정말 요 기능이 처음부터 이 기능이 실제로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나갈 때까지만 딱 보는 역할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전에는 전체 그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다뤘다면 지금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만 제가 A부터 Z까지 하는 역할? 약간은 좀 축소된 거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되면서 뭔가 분업이 좀 더 확실해지는 네, 거네요. 맞아요. 분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애정은 좀 덜하지 않아요? 이 서비스에 대한 나의 애정? 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음을 좀 주는 게 확실히 덜해지죠. 그 대신에 저녁이 생기고 약간 내 자유가 생기고 네, 예전엔 정말 힘드셨겠어요. 진짜 혼자 다 몇 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몽님이 오기 전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몽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획자가 저 혼자였고 개발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디자이너가 이제 2명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제가 그 개발자들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찰 지경이라 이제 서비스 기획자는 보통 문서를 그리거든요. 예를 들면 키노트, 저희 맥북을 많이 써서 키노트 아니면 PPT, 뭐 아니면 엑셀 뭐 이런 걸로 이제 기획서를 만드는데 이제 그 기획서를 실제로 문서를 작성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개발자 5명, 6명이 각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문서로 쓰면은 너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IT의 애자일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엄청 이제 핫한데 그 애자일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디자이너 옆에 붙고 개발자 옆에 붙고 제가 이제 손으로 그려가면서 이 기능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능 이렇게 정의해주세요라고 하면 디자이너는 자기가 맡은 걸로 이제 막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개발자는 옆에서 실제로 코딩을 막 하고 저는 거기에 이제 살을 계속 붙여나가는 이걸 누르면 이건 안 되게 해주세요. 저건 안 되게 해서 이렇게 약간 구두로도 하고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다 정해진 거를 문서로 작성하는 그런 플로우로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건 방법론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되게 다양해서 네.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일하진 않아요. 사실 저거는 어떻게 좋게 말하면 애자일인데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은 반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스타트업은 저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죠. 근데 심지어 노루님 타자 속도 진짜 빠르거든요. 선타? 근데 타자 속도 진짜 빠른데 문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이폰 개발자는 아이폰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웹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웹에 들어갈 화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의 서비스가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서 보일 수 있는데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아이폰으로 들어갈 때랑 안드로이드로 들어갈 때. 근데 그런 걸 이제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붙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문서하기에는 개발 코딩하는 게 더 빠르다. 약간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사실 기획자가 문서 작업 많이 하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문서 작업으로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획을 잘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게 또 재밌어요. 살 부대끼면서 하는 게. 네. 젊은 시절에 하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 하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은데. 아직 젊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연분도 많이 나고. 네. 아 진짜. 야근도 많이 하고. 아니 그럼 개발자랑 기획자랑 결혼하거나 연애하거나 혹은 디자이너랑 뭐 어디 결혼하거나 연애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럼요. 많죠. 네. 일하다 정분 난다고 그렇게 네. 싸우고? 그럼요. 원래 원래 하루에 미운정 10시간 이상 고원적이고. 같은 사무실에서 맨날 젊은 보는 남녀가. 사람인데. 그럼요. 그럼요. 와. 에이, 뭘 그렇게 놀라워. 예. 아 몰랐어요. 그 어느 회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는 척을 지고 안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젊을 때 다니는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다 거기서 만나니까. 되게 회상론 톤으로 얘기하시네. 근데 그러면 이제 기획자들은 좀 주로 마주하는 상대들이 대부분 프로그래머 혹은 디자이너 이렇게 정도밖에 없나요? 일하면서 좀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 근데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좀 제일 상대하기 어려워요? 돈 쓴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면서 대표하기 이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대표님이죠. 네. 기획팀은 대표님을 만날 기회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표님을 많이 다르지만. 만나죠. 네. 상대적으로. 네. 작은 회사일수록. 설명을 기획자분이 하시니까. 네. 뭐 대형 이제 업데이트, 뭐 엄청나게 큰 아이템이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이런 일정이나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보고들을 다 기획자들이 보통은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매출 이런 것도 다 그런 그렇죠. 얘기도 하죠. 네. 숫자도 보셔야 돼요? 네. 오. 작은 회사는 보통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매출. 네, 이 아이템을 몇 명이 더 사면 얼마의 수익이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을 밀기 위해서 마케팅 팀이랑 이 아이템을 밀기 위한 마케팅을 하자, 프로모션 해보자, 약간 이런 아이템도 같이 주고받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선배님한테 그런 보고를 했어야 되는 그런 거죠? 네, 매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표님이 된 선배님은 매섭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러면은 기획자가 비즈니스 모델도 좀 설계를 하고 그런 숫자 관리도 좀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뭐 기획은 또 다른 데서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거 회사별로 약간 다를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는 기획자들이 BM이라고 부르죠. 비즈니스 모델도 네. 만들고 이제 유료화를 얼마를 어떻게 받을 건지 네. 그런 정책들도 이제 비교해가지고 결정해요. 뭐 한 사람당 얼마를 과금을 할 거냐, 어떤 기능에 뭘 제한을 할 거냐, 돈을 안 내면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도 기획자들이 만들고요. 근데 또 이건 저희 회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전략기획에서 아예 얼마짜리 무슨 아이템을 만들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 그 아이템을 기획하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이런 돈이 나오게 할 아이템을 만들어라고 하면 이제 기획자들이 그 거기에 아이템을, 맞춰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략기획팀에서는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출 요 정도 나올 아이템을 만들어 사람들이 뭐 500원에 살 수 있는 아이템을 뭐를 기획을 해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데이터 기반으로 다들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우리의 주요 타겟인데 얘네가 과금을 제일 많이 하는 층이야. 그럼 얘네가 살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봐.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오더를 주는 거죠, 위에서. 그럼 이제 기획팀이 실제 그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제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실제로 그 저희가 만든 아이템을 잘 구현해서 실제 사용자층이 이걸 쓸 수 있게 이제 저희는 배포한다고 하죠. 릴리즈 배포 뭐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직에는 그런 편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겠다 이런 예측까지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하진 않아요. 저랑 자몽님이 하진 않고 이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다른 기획자분이 계세요. 그것만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럼 그런 기획자가 따로 있고 이제 서비스 진짜 그냥 어떤 기능 이런 거를 또 기획하는 맞아요. 그런 기획자가 또 따로 있는 거고. 네. 분야가 진짜 다양하네요. 네. 정말 세분화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자몽님이 사용자의 그 쭉 분석 뭐 이런 업무도
하신다고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이제 그런 쪽까지 하려고 저희가 아직 제품 출시 전이어서 나중에는 그런 쪽까지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사용자들이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걸 우린 만들어야 돼요라고 하는 그 설득의 논조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기반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해서도 따로 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떻게 뭐 협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분야도 다 이제 하셔서 하시는 건지. 아마 실제로 뭐 마케팅 프로모션 같은 걸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마케팅 팀에서 아마 해주실 것 같고요. 팀이 있으시면, 네, 이제 제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비스들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이 기능을 잘 쓰고 있네? 그럼 이쪽을 더 디벨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근거들을 찾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숫자가 들어가는 일들은 뭐 그런 이제 가격 모델이나 BM을 설계하거나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기획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기획자를 시작하시면 조금 메리트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문과라고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언어만 읊조리던 문과와 약간 숫자와 그쵸. 그래프를 달고 살던 문과는 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또 서로 보완되는 점도 있어요. 약간 좀 더 상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기능들, 좀 다 똑같은 기능이지만 그걸 좀 다른 엣지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약간 강하신 측면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뭐 숫자나 그래프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걸 더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것들에 좀 더 강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과도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요. 엄청 풀이 다양하죠. 버럭!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괜히 막 내가 이 문과의 서름 그간. 네. 아니 저는 존중해요. 아니 왜 나보고 뭐라고 해? 나는 제나토리님 있었으면 그쪽에다 풀었을 텐데. 나는 이과짱 뭐 공대짱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맞아요. 아무도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혼자 제가 자격지심에 그랬습니다. 아니 뭐 IT 모르는 게 죄인가? 아니요, 저 죄 아닌데요. 그럼요. 네. 죄송해요. 참. 파이터야. 뭐 괜찮아요. 이건 편집 안 해야지. 아씨. 또 궁금한 게, 아까 그럼 사용자들의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사용자가 이런 걸 좀 사용을 한다, 이런 걸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 노루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실제로 그거를 직접 진행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그 데이터 분석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개발자들의 힘을 빌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신 개발자 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 이걸 볼 수 있게 이제 이 데이터들을 모으는 그런 걸 또 이제 개발자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써주시면 제가 원하는 이제 숫자를 딱 볼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보통 어드민이라고 부르죠. 관리자가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기획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어드민 페이지 안에 이제 보통 데이터를 조회하는 통계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려요. 근데 이게 통계라는 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래그, 그러니까 깃발 같은 걸 꽂는 거죠. 여기에 있는 깃발들을 꽂은 데만 이제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우리는 그 데이터를 내가 어드민이라는 화면에서 볼 거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깃발을 어디에 꽂을지 또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다 꽂으면 서비스가 이제 막 데이터가 커지고 갑자기 사람이 몰리고 막 그러면 이제 부하가 난다고 장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면 개발자분들이 그 개발을 해주시고, 실제 사용자가 몰리면 이제 사용자가 어떤 시간에 얼마나 어떤 버튼을 눌러서 들어왔는지 같은 걸 이제 볼 수 있는 페이지에서 통계를 뽑아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널리틱스 분석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뭐 사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이제 플래그, 저희가 아까 말한 그 깃발을 꽂는 방법을 걔네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개발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제 기획자가 정의한 지점에 걔네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방식을 이제 심으면 돼요. 그럼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그 어드민 같은 페이지에 들어가면 깃발을 꽂은 데에 쭉 이제 숫자들도 나오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보여요. 저희가 이제 흐름 같다고 하죠. 예를 들면 로그인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어느 메뉴로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는 어떤 메뉴를 누르지? 이런 흐름 같은 것도 또 볼 수 있게 통계 페이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메뉴에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는구나. 아니면 저희는 딱 로그인을 하고 앱을 딱 켜면 보는 메인 화면 있잖아요. 보통 홈이라고 부르는 화면. 그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이 구석에 있는 버튼을 생각보다 많이 누르네.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한가 봐. 그럼 이 기능을 좀 잘 보이게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런 통계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요즘엔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통계를 볼 수 있는 화면들을 따로 구축해서 이제 거기서 뽑아보는 거죠. 되게 쉬운 듯 어려운 듯 되게 복잡한 게 데이터의 세계인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 보고 기획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숫자일 뿐이고, 네, 그거를 어디에 꽂아서 수집하겠다라는 거에 이제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데이터는 숫자여서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나 뽑아보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면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처럼.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데이터만 딱 100% 보고 우리는 데이터만 보고 모든 결정을 할 거야. 우리는 데이터만 보고 모든 기능을 기획할 거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산으로 가는 케이스도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해석만 해버리면.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UX라고 불리는 IT에서는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또 대두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만 가지고 뽑다 보니까 사람들이 A라는 버튼을 누르고 B를 눌러서 C로 간다라고 이제 데이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A에서 C로 가고 싶은데 C로 들어가는 경로가 무조건 B를 거쳐야 되니까 B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B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누르네. 핫하네.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잘못하면 이제 B를 엄청 키우고 C는 엄청 조그맣게 만들고 약간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쵸. 결과적으로는 숫자만 본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숫자를 나온 그런 바탕, 약간 사용자가 실제로 왜 여기 C까지 가지? 왜 B를 누르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 지점이고, 이제 거기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용자 경험 같은 거를 같이 곁들여서 보는 이제 그런 시야를 좀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네. 신기한 세상이죠. 네. 네. 여러분들의 행위가 이렇게 전부 감시되고 있어요. 나 그 생각했는데 말 안 했어. 근데 이게 뭐 이거를 수집 데이터 수집이죠. 뭐. 네. 그래서 항상 쿠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뭐 쿠키가 그런 그거예요? 정보 동의 받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름은 왜 쿠키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나가면서 흘렸다고? 흘리는 과자 부스러기 와우. 같은 거라고. 부스러기. 그러니까 내가 지나오는 흔적이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쿠키예요? 그 헨젤과 그레텔의 그 빵 쿠키. 조각이잖아요, 거기는. 모르겠네. 이래서 그 프로그래머가 사용자 눈에만 보이는 거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기획자들을 도와서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통계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약간 인터랙션이야. 나 이런 용어 쓰지 말아야지. 커뮤니케이션 아니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초보 기획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이것도 전부 추적하면은 나중에 그냥 걸러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다 보면은 부하가 많이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깃발을 꽂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사용자가 우리가 다른 메뉴로 이동하는 걸 그냥 방을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열을 재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지나갈 때마다 열을 한 번씩 재야 되는 거야. 그럼 한두 명 지나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밀리게 되기도 하고 그 열 잰 다음에 그 열 몇 도인지를 어디다 적어둬야 되잖아요. 적어두는 그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럼 우리가 1번 방에서 2번 방, 2번 방에서 3번 방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요번에 새로운 기능을 냈는데 이걸 사람들이 과연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만 이제 체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도 이런 거 할 때 서로 이해가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근데 귀찮아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문제긴 한데 그쵸? 그럴 때 좀 서운하죠. 다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손 코딩 귀찮은 부분이 있죠. 네. 이해합니다라는 네. 톤으로 말씀하시는. 네.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걸 기획자가 욕심을 내서 한다는 건 사실 아니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개발자가 귀찮을 수 있다. 이해하지만 근데 우리는 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잖니? 우리가 이 서비스를 내고 나면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계속 이제 귀에다 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데이터가 전부를 말해주지 못하는 게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는 와 이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쓰나 보다라고 해서 그 메뉴를 오히려 키워놓으면 안 써.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 네. 잘 되는 가게 확장하면 소용 그렇죠. 없어요. 약간 그런 경험 해본 적 찰진 표현이 네,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잖아요. 저희도 기획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나가는 서비스를 이제 뭐 리뉴얼했다. 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맛집 확장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듯이 저희도 서비스를 이제 크게 리뉴얼했는데 우리는 막 따단 이렇게 됐는데 반응 왜 이래? 이럴 때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롤백 해야죠. 저는 그런 서서히. 경우 경험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어쨌든 익숙함을 탈피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서 맞아요. 그렇죠. 맨날 뭐 N사의 그 검색 페이지에서도 요새 많이 바뀌어서 예전 뭐 바뀐 걸로 하세요 이렇게 건의하면 전 아니요 저는 예전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익숙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용자의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편해지게 많이 생각해서 바꿔주더라도 이게 모두를 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 다양한 사람들이 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들은 나보다 덜 걸. 저도 항상 새로운 버전을 쓰시겠습니까? 베타 버전을 써보시겠습니까? 항상 아니오거든요. No. 왜? 아니 난 이렇게 네. 난 쓰던 대로. 맞아요. 전 그런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베타 버전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친절하게 네네. 그렇게 가이드한 것도 맞아. 그렇게 오래되지 예전에 않았죠. 그렇죠. 묻지도 옛날에는 않고. 어느 날 그냥 확 바꿔버리고 엄청 대문짝만하게 배너 광고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어 막 이렇게 맞아요. 하는 스타일이었고 설명서 맞아. 띡 주면서 네. 근데 이제 설명서 주면서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친절하게 중간 과정을 보여줘요. 야 우리가 이제 언제 이런 걸 만들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근데 너네한테 맛보기로 이거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한번 써봐라고 권장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기본을 그 바뀌는 버전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불편하면 이전 버전으로 써 하고 되돌아가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 네. 놓고 약간 맞아. 그런 식.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 버전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익숙한 거를 놓치기 싫어하는 유저들도 서서히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응하게.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여유 있는 큰 조직에서는 할 수 있지. 맞아. 이 작은 조직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럼요. 두 개를 유지하면 또 그거대로 맞아요. 비용과 뭐 여러 가지 노고가 드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를 유지를 하려면 4배의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 2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되게 싫어하는 옵션이죠. 그쵸. 작업하시는 맞아. 분들. 네, 작업자들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그렇고 네. 하긴 딱 생각해도 더 힘들겠다. 네. 그래서 차라리 A/B 테스트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A/B 테스트도 작업량은 비슷해요. 훨씬 많아요. 네. A/B 테스트가 뭔가요? 네, A/B 테스트란 무엇이냐면 자몽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A/B 테스트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A안이랑 B안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유저 기준으로 지금 100명이 쓰고 있다고 하면 50명한테는 A로 다른 50명한테는 오. B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안이랑 B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는 그런 방식을 A/B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럼 처음 런칭할 때 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원래 쓰고 있던 게 있으면 이게 A/B가 안 되잖아요. 쓰고 있던 거에 이제 A/B 테스트를 아. 입혀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큰 조직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웃겼던 게 처음에 그 노르님 계신 조직에 들어왔는데 페이스북을 그때 엄청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뭔가 새로운 A/B 테스트가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저라면 그냥 일반인 같으면 그냥 바뀌었나 이럴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개발자분들 막 노르님 포함해서 막 얘네 또 A/B 테스트 하나 봐. 막 나 이거 바뀌었네. 나 이거 대상인가 봐. 막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첨됐다 네. 이런 기분. 그래서 화면 비교해 보면서 노르도 이래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여기 5개인데? 물어보고. 우리 3개인데? 막 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나 이제 진짜 IT 세계에 들어왔구나. 약간 개짜들 이런 느낌으로. 웃겼고 요즘 튜브를 많이 하는데 네. 거기서도 보면 가끔 이제 저한테도 새로 못 보던 그런 UI나 이런 기능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나 헤비 유저라서 이거 지금 뜨는 건가? 헤비 유저 이런 표현 잘 안 쓴다고요. 일반인들이. 그렇구나. 네. 약간 우린 그런 게 단골이란 가끔 말 말씀. 나 단골인가? 네. 그래서 헤비 유저 뭐 블랙 유저 뭐 이런 거 많이 그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G사 서비스 쓰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또 기쁨이 있는지는 몰랐네. 저는 그냥 뭐 또 바뀌었네 이러지 뭐 비교할 생각도 안 해봤고. 그렇죠. 일반 사용자들이라면 옆에 사람이랑 굳이 내 저 비교하지 휴대전화의 UI를 비교하지 못했어. 않죠. 다 같이 바뀌는 네. 줄. 근데 이제 우리 IT 쪽에서는 뭔가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 야 이거 업데이트 됐는데 그래 나도 업데이트 해봐야지 하고서는 보고 나서 달라 이러면서 A/B 테스트 들어왔구나 이렇게 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멋있다. 맞아요. A/B 테스트. 그래서 이게 막 한 3-4개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ABCD인가요 그럼? 네. 진짜로? 크니까 이제 뭐 사용자 풀이 크니까 이제 한 2-3가지 막 3-4가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다음 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약간 베타 형식으로 한 반 정도만 배포를 해서 사람들이 잘 적응을 하는지 오히려 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다음 정식 버전에서 배포를 하고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게 이제 A/B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작업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약간 테스트인데 완전 프로덕트처럼 이렇게 퀄리티를 만들어야죠. 내줘야 되니까. 사용자가 쓸 거니까. 네. 근데 그게 100% 내가 드린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래성을 2개를 만들고 하나는 부셔야 돼. 그렇죠. 부셔야 되는데 잘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부실 걸 알면서도 그런 이제 고충이 어떤 있는 걸 거죠. 부실지 어떤 네, 걸 가져갈지 모르죠. 모르니까. 네. 그렇겠네. 힘들겠다. 그건 또 그 입장에서. 네. 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그 해외에는 기획자라는 직군이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뭐 해외에는 기획자가 없는데 이런 직군이 또 따로 있어요? 약간 이런 대체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되게 엄청 의견이 분분해요. IT에서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외에는 IT의 기획자라는 직군이 없는데 한국에만 있다. 근데 진짜 이 기획자라는 게 필요한 직군이냐라고 되게 노골적으로 질문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나라별로 약간 IT의 특징들이 사실 지역적, 국가적 특징들이 있는 상태이고 한국에서 IT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는 개발만,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그 본인이 하는 역량을 최대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기획자라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가성비 직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자는 카피라이팅도 할 수 있고 뭐 법무 검토도 할 수 있고 약관도 쓰고 어떻게 보면 막 프로모션 기획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해외처럼 그런 걸 다 세분화해서 직군으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면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부르고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불리고 프로젝트 리더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되게 비슷한데 다른 직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군들이 맡고 있는 업무들을 다 버무리면 한국의 기획자라는 직군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래서 가성비를 위해 한국에서는 기획자라고 그냥 버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획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기획이 플래닝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래너예요, 기획자가. 근데 해외에는 플래너라는 직군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굳이 한국어로 왜 누가 처음에 기획자라고 직군명을 지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기획자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그런 어원이나 그거를 번역했을 때의 특징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오래 해왔던 것 같아요.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는 기획자가 하는 업무들은 다 있어요. 다 세분화돼서 있고 그거를 이제 각각 직군들이 나눠서 하는 형태일 뿐이고 네. 그래서 기획자는 한국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직군인 것 같아요. 없어야 되면 사실 애시당초 먼저 사라졌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의 특징적인 걸로 인해서 기획자라는 직군이 아직까지는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처음 시작은 이 IT라는 뭐 이런 필드? IT라는 이쪽에서 뭔가 좀 이것저것 좀 뭉뚱그려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그냥 기획자라는 이름이 붙어서 시작된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많이 세분화되어서 또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세분화된 기획 파트들이 많고 그래서 그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기획자의 업무 범위보다는 지금 많이 세분화돼 있고 더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 세분화되는 게 해외는 세분화돼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해외는 이제 미리 그런 이름들이 프로페셔널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기획자라는 이름을 그냥 퉁친 거죠. 어떻게 보면 만능 엔터테이너를 원하는 그쵸. 거죠. 한국은. 개발 디자인 뭐 빼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 회사는 좀 잘 크니까
이제 마케팅 팀도 꾸릴 수 있겠네. 그럼 마케팅 팀을 또 만들고. 우리 팀은 뭐 운영만 따로 할 수 있겠네. 그럼 운영팀을 만들어서 운영 기획팀을 또 만들고. 약간 이렇게 운영 기획자도 운영 기획자, 서비스 기획자, 전략 기획자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그냥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버무린 거고. 네, 기획자가 진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누가 기획자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약간 생각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돈 없고 시간 없으니까 풀스택 개발자 구해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랑 비슷한 네, 거네요. 네. 기획자가 일당백해 약간 이런 개념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런 회사는 가면은 많이 배우겠네요. 오해입니다.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힘들어서 많이 배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크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체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기획자를 또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대체 단어? 그냥 요즘 그래서 그 노르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것 때문에 요즘 명칭도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프로덕트 오너라든지 약간 오너라는 말을 채용 공고나 이런 데서 종종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확실히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획자라는 그런 각종의 업무가 버무려진 직군을 통칭하는 그 기획자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좀 협소한 단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획자는 정말 사실상 이 프로덕트의 사장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A부터 Z까지 다 하는 작은 조직인 경우에 더더욱.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오너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줄여서 뭐 PO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보편화가 되면 기획자라는 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기획자만큼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기획자만큼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방면들을 다 알고 있는 진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또 그런 단어도 쓰는 것 같아요. 프로덕트 오너. 싶다.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주인장? 제품 주인? 주인장. 네. 제품 사장.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오너 하면은 또 이렇게 약간 관심 가질 만한 분들이 또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 좀 더 듣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